타 중개업체가 매수자인 양 명함을 도용해서 위조까지 해가지고 물건 정보를 빼갔다. 혹시 사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 소장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빌딩 중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빌딩 중개가 수수료가 상당히 셉니다. 공동 중개를 했는데도 예. 이번에 제가 거의 5천만 원 정도를. 와. 그렇다 보니까 경쟁이 정말 치열해. 저도 이제 또 다른 전문적으로 빌딩 중개만 하는 법인 유튜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두 곳에서 이런 영상이 올라왔어요. 타 중개업체가 매수자인 양 명함을 도용해서 위조까지 해가지고 물건 정보를 빼갔다. 가만 더 하면 네 이름 밝히고 얼굴 밝히겠다. 예. 하지마! 이런 식의 경고 영상을 올렸거든요. 이게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중개업체가 네네네. 중개법인의 손님으로 가서 손님인 척하고 손님인 척 전화를 하고. 해서 가짜 명함을 보내준 거죠. 포토샵 작업을 해서 예. 보내주고, 원래 명함을 줘야 물건을 리스트업을 해주거든요. 뭐 주 지번이랑 사진이랑 여기는 예. 금액이 얼마고 뭐 수익률이 얼마다. 그런 걸 빼간 거죠. 빼가서 어떻게 했죠, 그 사람이? 그냥 일단 빼가기만 한 거죠. 빼가서 어떻게 하진 않았죠. 일단은 예. 빼가기만. 그렇죠. 그 매물을 확보한 건가요, 그 사람도? 그것까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명함을 도용해서 빼간 사실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경고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게 법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느냐? 예. 그게 궁금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혹시 사기가 되나요? 사기.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남 속여서 네네. 이런 보는 게 사기잖아요. 네네네. 네. 당연히 이런 사건도 사기부터 생각을 하실 만해요. 속였으니까. 어떤 사람이 남을 속여요. 거짓말로 속여요. 거짓말. 사기의 네. 핵심입니다. 거짓말. 나도 착각하고 쟤도 착각하고 이거는 사기는 아니에요. 네. 민사상 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사기는 내가 알면서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네, 그럼 네. 기망하려면 거짓말을 해야겠죠. 네. 일단 이 거짓말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손님인 있었습니다. 척했어요. 네네, 맞습니다. 명함까지 만들고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죠. 네네네. 피해 중개사는 속았죠.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속았죠. 그렇죠. 속았기 때문에 일단 기망이 통했어요. 그리고 이제 처분행위를 합니다. 처분행위라는 거는 뭘 주는 거예요. 뭘 정보를 준 거죠. 물건 매물 리스트를 줬죠. 사진들과 그 정보를 준 거죠. 근데 사기의 핵심은 재산상 이득을 누군가 취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물건 정보가 넘어간 것만은 네네. 그 사람한테 실제 재산상 이득이 생긴 건 아니죠. 그렇죠. 중개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기 아니고. 때문에 그래서 확인할 방법도 없죠, 솔직히. 사기는 어려워요. 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러면 혹시 또 법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기보다는 위계상 업무 방해. 혹은 위계상 업무 방해. 그렇죠.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라고도 하는데 위계라는 거는 아까랑 비슷해요. 위계는 꼭 직접 거짓말로 속이는 것 외에도 법의 테두리에서 허용되지 않는 나쁜 계략을 쓰는 거죠. 그걸 위계라고 하는데 손님인 척 한 것도 위계고 가짜 명함을 만든 것도 위계입니다. 그리고 이 위계를 통해서 원래 이 매물을 중개하는 중개업소는 매물을 내가 독점적으로 중개하면 훨씬 좋은 거잖아요. 훨씬 좋죠. 그래서 비공개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물을 자기가 이제 실제로 다른 중개업자랑 공유한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버렸어요? 어느 정도는 공유를 하게 돼버린 공유를 거죠. 하게 돼버렸죠. 네네. 이게 이제 중개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겁니까? 아니면 중개 업무에 내가 독점적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업무에 방해를 받은 겁니까? 사실 전속 중개 계약서를 쓴 거는 아닌 사항인 것 같아요. 아니지만, 예. 네네네. 아닌 사항인 것 같지만 이거는 지금 상도덕 개념으로도 조금 과하지 않았나. 그렇죠. 요거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사기에서는 재산상 이득을 구체적으로 취득해야 사기가 성립하지만 업무방해는 우리 형법에서는 이름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업무의 방해는 반드시 업무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추상적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상적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가 아니다. 추상적 위험이 발생했죠. 왜냐면 이 사람이 매물을 몰래 가져가서 진짜 매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가 있는 중개사를 제끼고 그렇죠. 자기가 이 매물을 팔아버릴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이게 중개가 막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 위험은 충분히 발생했단 말이에요. 실제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법조인으로서는 이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럼 변호사님, 명함을 그 위조한 거는 또 법적으로 뭔가 이런 게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그 회사 업체명이 나오니까 사문서 위조가 아니냐 라고 보는
학설도 있긴 있어요. 네네. 우리 법원은 명함은 어떤 증명서 같은 거랑은 달라서 그 회사의 어떤 공신력 있는 재직 증명서랑은 다르다. 그래서 명함의 위조만으로는 사문서 위조의 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게 처벌을 일반적입니다. 하기는 힘드네요. 그렇죠. 네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업무방해가 있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 이 업무방해에도 피해를 보는 쪽이 두 업체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일단 속아서 매물 내준 그 중개업자 굉장히 지금 화나서 영상을 화가 많이 찍고 나서 이제 영상이 올라왔겠죠. 그 명함을 몰래 사용당하고 그 업체 아무 죄도 없이 이름이 올라 모를 거예요. 내 명함을 이렇게 쓰고 있는지도. 그 업체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명함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이런 걸 알게 되면은 명예훼손이라든지 업무 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고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경쟁이 치열해서 저는 그 거짓말 하면서 연기를 해서 물건을 빼간 사람 마음도 조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뺏기는 입장에서는 또 많이 열이 받기도 합니다. 뒷박이라 하거든요. 뒤통수를 빵 맞았다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오늘 변호사님이랑 한번 말씀 나눠봤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위계에 의한 영업방해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빌딩 중개 법인들끼리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 대표 변호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